인류는 지금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다. 지난 3월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위기에 대해 언급하며 했던 발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우리 지구가 현재 기후위기의 기로에 서 있다며 앞다투어 경고해왔는데요. 빠르면 2027년에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5도선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산불, 홍수, 가뭄 등 이례적으로 큰 자연재해들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과학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하고 동시다발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가 아닌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우리나라에서 한 가지 대책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지난 9월 11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기후동행 카드인데요.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무제한 사용이 가능해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해 기후대책은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면서 기후동행 카드의 취지를 설명했죠. 교통카드가 기후대책이다. 이렇게만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기후위기 대책의 단초가 될 거라는 이 기후동행 카드. 왜 지금 갑자기 등장한 걸까요? 또 시행되고 나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기후동행 카드가 나오게 된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대중교통을 왜 이용하시나요? 출발과 도착 시간이 정확해서? 차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큰 이유는 바로 저렴하다는 점일 텐데요.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요금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서비스 품질 대비 요금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지하철만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교통카드 이용 시 1회 1,400원으로 적어도 2,000원이 넘는 해외의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 꽤나 저렴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대중교통이 저렴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첫 번째겠지만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인데요.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15%가 교통수단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3.7%, 서울은 17%를 기록하고 있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 중 3위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즉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 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각 교통수단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한 사람이 1km를 이동하는데 승용차는 210g, 버스는 27g, 지하철은 1.5g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해요. 지하철에 비해 승용차가 거의 140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대중교통이 저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중교통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비대면이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19년까지만 해도 대중교통 이용률은 65.6%에 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2020년에 61%로 주춤하더니 2021년도에는 52.9%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반대로 승용차 이용률은 1년 만에 28%에서 38%로 급증했어요.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전 세계 트렌드에 완전히 역행해버린 셈이죠.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출시되는 이 카드는 한 달에 65,000원만 지불하면 지하철과 각종 버스, 그리고 따릉이까지 각종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정기권, 이용 횟수 제한이 있는 데다 사후 환급을 위해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교통패스 등등 기존 제도보다 이용자 입장에서 더 편리해 보이는데요. 평소 승용차 주유비나 관리비 혹은 대중교통비가 많이 나와 고민이었던 분들한테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라고도 볼 수 있죠. 무엇보다도 기후동행 카드는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지난해 여름에 9유로 티켓을 한시적으로 선보인 적이 있었죠. 단 9유로로 지하철, 버스, 트램 등 대부분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놀라운 점은 당시 독일 인구의 절반이 넘는 5,200만 장이 팔렸는데 이 중 20%가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덕분에 시범 운영임에도 탄소 배출량을 3달간 180만 톤을 감축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현재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49유로로 가격을 조정해서 지난 5월부터 다시 판매를 시작했는데 첫날에만 300만 명이 티켓을 구매했고 한 달 뒤에는 1,00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탄소 배출량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외에도 프랑스 파리에서는 월 72.9유로의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1,095유로로 1년간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룩셈부르크와 미국의 캔자스시티에서는 대중교통이 완전히 무료화되기도 했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서울도 드디어 이 흐름에 발을 맞추게 된 거예요.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 카드를 통해서
승용차 이용이 연간 약 13,000대가량 줄어들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조금씩 증가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32,000톤가량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적은 수치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첫 발을 디디게 된 기념비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교통망을 촘촘하게 만들고 시설을 확충해서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거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지금 이번 기후동행카드 제도는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 외에도 경제적 약자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와 동시에 고금리, 고유가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은 일반 서민들뿐만 아니라 중산층조차도 부담스러울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죠. 수많은 전문가들은 2024년에도 경제 불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중교통을 보다 간편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등장한 것은 기후위기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정말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내년 9월에 첫 운항을 시작하는 한강 리버버스까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 내년에는 갑갑했던 서울의 교통체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도 좋겠네요. 지금까지 회사주는 누나였습니다.